내가 반드시 방송국까지 세우겠다. 될 때까지 한다. 방송국에선 이 일을 몇 명이서 하지만 내가 3명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다니깐요. 여러분들은 어떤 머리 좋은 똑똑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 듣는다면 어떤 마음 들까요? 오, 이 사람 열정과 실행력이 대단한데? 이건 분명 나한테 온 기회야. 이 사람만 믿고 따르면 출세할 수 있겠지? 일단 한번 해보자. 정말 가능할 수 있어. 실제로 어린 20대들한테 이런 말로 유혹한 후 사업에 주변을 준다는 명목으로 잔뜩 일을 시켰던 그는 스카이 졸업에 아나운서 공채를 단 6개월 만에 패스한,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주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으로 아나운서 학원을 대부분 혼자서 운영해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으며 표면적으로 봤을 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성공에 가까워 보이는, 남들에게 늘 칭찬만 받았던 인생을 살아온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실속은 어떨까요? 제가 같이 일해봤던 사람 중 최악 중 최악, 등신 중 이런 상등신 없었는데 오늘 영상에선 실패하는 리더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 실제서를 풀어볼 계획입니다. 때는 바이어로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 당시 유튜브에 어떤 신설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 젊고 유능한 20대 인재들이 추억삼아 포트폴리오 쌓을 기회에서만 많이들 출연했었고, 이 대표는 촬영이 끝나고 회식 자리에 나타나 같이 일할 사람들을 영업하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우리 청춘 토론에서 같이 일한 멤버를 지금은 코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자신감에 찬말로 같이 일하자고 하니 돈도 벌고 사회 경험도 쌓고 싶은 가난한 20대들 몇 명은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그한테 꼭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카페 같은 곳에서 회의를 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일의 양이 엄청난 것입니다. 특히 이중 대학생들 같은 경우 했던 사회 경험이라곤 알바가 전부이니 급여가 확실하게 나와있는 알바 계약서를 먼저 쓰고 일에 임하는 경우가 너무도 타고나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표는 할 일만 나한테 잔뜩 내주는데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나한테 앞으로 무엇이 보장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일에 임하고 있는지 충분히 소통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무작정 직원들과 이 프로그램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국 할 수 있다니까요. 또 본인이 사업가적인 관점이나 언론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할 줄 알지 아예 상대방 관점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무시하며 대화를 하는 것을 넘어 자기보다 좁은 관점으로 대화를 하거나 일반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사업에 관해 조언을 건네는 대학생들을 언짢게 여기고 찡그린 표정을 지으며 짜증나는 말투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대표가 다음 청춘토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현재 갖고 있는 4천만 원의 빚에 또 대출을 땡겨 촬영을 한다는 포부를 직원들한테 말합니다. 대표님, 근데 이렇게 잔뜩 빚져도 괜찮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 키워도 돼요? 빨리 다음 콘텐츠 만들어야 알고리즘한테 버림 안 받지. 이렇게 해야 더 큰 마케팅 효과 나는 거야. 우리가 광고 받고 하면 몇천만 원 한 번에 끝만 갚어. 아무리 그래도 4천만 원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좁은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손주 회장도 몇십억 빚지고 백종원 예전에 몇억 빚졌대. 걔네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치까지 올라갔어. 우리도 실행하면 된다니까. 자이씨 해책 안 되나? 본인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넓은 관점,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성공한 기업가들이랑 자신의 어깨를 나란히 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인 관점이나 일반적인 수준에서 조언을 하면 니들은 아직 사업가적인 관점을 모른다. 우린 제2 토론을 만들어 방송국으로 보낼 거니 이 정도 투자는 당연하다. 그건 내 수준 안 맞는 멘트다라며 상대방 의견을 무시하고 대출을 내 스킬만 처음부터 엄청 키웁니다. 여기서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상황 파악도 똑바로 못하고 이 사람의 포부를 듣고 멋있다고 여깁니다. 와, 이 정도 해야 성공하는구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관점을 무시하니 몇 날 며칠 소통이 아예 안 돼 관계에 있어 질려버린 대부분의 직원들은 불편한 분위기에 전부 그를 떠나버립니다. 이 인간 말로 안 통한데 그냥 나가버리자. 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나의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참 여러 인력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자, 촬영 인력, 출연자 스케줄 짜는 사람, 장수 장비 대여할 사람, 편집 인력 등등. 하나의 토론 콘텐츠는 참 많은 사람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정도는 3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우린 방송국에서 여러 명이서 할 일을 우리 셋이 하니 혁명을 일으켰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다니까요. 당연히 여러 사람이서 하는 일을 한 명이서 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거나 급여를 올려달라고 말하면 이 인간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이게 힘들다는 건 너가 생산성이 부족하다는 거야. 난 새벽까지 하면서 콩치도 봐주고 오늘 아침부터 일찍거려 하는데 그런 문제는 다 너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 채널 지분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면 20대 직원들,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당장 돈도 안 주고 언제까지 지분만 믿고 기다리려고? 일은 시키고 싶은데 돈 없으니까 괜히 이질하는 거 아닌가? 그냥 딴 데 가서 알바하면 되지.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뭐하러. 지분 준다는데 좀만 버텨볼까? 이렇게 직원들을 설득도 제대로 못 시킨 채로 일만 잔뜩 시키는데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 입장에선 이 소개팅 채널이 망할 기조로만 느껴지니 돈도 몇 푼 안 받은 채 비체계적 시스템 속 지분만 받고 일할 이유는 당연히 없었으며 솔직하게 피드백을 전해주면 이 사람 말도 안 듣고 대판 싸움만 날 것 같으니 얼추 시킨 일은 일단 다 해놓고 이후에 좋은 말만 대표한테 카톡으로 전해주고 대부분 전부 나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떠난 모습을 본 대표는 상처를 받지만 그의 욕망은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이번엔 그 대표가 우연히 출연자 회식에 친구 따라온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프리미어 프로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냐고 저한테 물었는데 당시에 저는 이 어린이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프리미어 프로를 다룰 줄 알았던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통찰력이 좋으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냐.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너무 낮아서 대화가 잘 안된다. 한진님은 역시 인지다. 한진님이 편집을 맡아라. 채널 지분과 돈을 주겠다. 당시 저는 위전 상황도 몰랐고 저도 마침 알바가 필요했던 터인 것과 더불어 이 사람이 하도 자기 자랑과 포부를 잔뜩 늘어놓길래 줄 잘 탔다고 전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미 아카데미 학원이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으니 사업적으로는 저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해 이 사람 밑에서 사업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선 처음부터 엄청난 양의 편집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표가 70분이 넘는 프로그램의 자막을 일주일 만에 혼자서 달아오라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주지 않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해오라고 불친절하게 오를 내립니다. 이 부분은 100분 토론처럼 재밌게 해주세요. 별 가이드가 없으니 어쩌지 제 방식대로 일단 20분가량 정도 편집을 해왔던 저는 대표에게 작업물을 보여줬는데 대표는 재미없다며 저한테 소리를 칩니다. 이 자막 재미없습니다. 아니 지가 이렇게 하라고 말해놓고 왜 이지랄? 그래도 뭔가 내가 잘못했겠지라고 여겼던 저는 다른 유형의 자막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해왔고 이 어쩌지 대표를 만족시켰는데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참 개고생 시켜놓고 나한테 20만원 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없던 저는 이건 20만원 받고 할 일이 아니다.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더니 대표가 흔쾌히 하나 편집할 때마다 100만원을 준다 약속합니다. 한진 너니까 100만원 준다. 원래 이전 사람들은 10만원 받고 이 일했다. 그러니 열심히 해라. 아니 이 정도 양의 일을 시킬 거면 이게 정상 아닌가? 사업에 당장 비전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쩜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생색이야? 전 속으로 어이가 없었고 이후에도 계속 대표는 불친절하게만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돈도 어쨌든 주고 편집 경험을 쌓을 기회가 지금 아니면 많이 없어 보여서 어쨌든 꾸역꾸역 시키는 대로 계속 음성 삽입과 그래픽, 자막 닫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가 말합니다. 이제 타나이 다 나가서 우리 둘밖에 안 남았다. 왜? 너가 싫어서? 아니 이 청춘 토론이 싫어서? 그러고 몇 주 우린 얼른 다음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번 대표가 돈을 하도 대출 빌려가지고 파산했다는 겁니다. 진짜 한심해 보여서 제가 한마디 뭐라 했더니 드디어 꼰대 자만충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너 그렇게 나 안 믿을 거면 다른 사람 뽑지 왜 너랑 일하겠니? 너나 다른 애들은 내가 전부 데리고 있는 거라고. 기업 세울 때 초기 자본이 정확히 얼마나 드는지 알기나 해. 그럼 돈도 없는데 어떻게 찍겠다는 거예요? 이거 접으시고 우선 예산 줄여서 1대1 토론 형식으로 촬영한 다음에 점점 스케일을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하시죠. 1대1 토론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니? 너가 한번 해봐! 그것보단 좋은 다른 사람 다 주했어. 대출 금방 갚을 수 있고 다음 콘텐츠는 투자받아서 펜션 빌려가지고 2박 3일 영상 찍을 거야. 좋은 조언을 해주면 들으려는데도 한 번 보이지 않고 내 말을 전부 잘못 듣다고만 여깁니다. 카페에서 큰 목소리로 난립했던 이 양반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토론 채널은 6개월 만에 망했고 현재 그는 파산 상태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한심하다는 소리만 잔뜩 들으며 지금까지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쿠팡에서 알바 중입니다. 저 또한 더 이상 편집할 분량이 없어 나왔고 하나를 편집한다고 해도 다 합치면 총 4시간 분량이라 제가 받는 실수령액은 한 달에 고작 70만원가량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좋은 사회 경험이긴 했어도 지나친 허세, 무리한 계획에
눈치 없게 많고는 사람을 몇 개월간 지켜봤기에 최악의 기억으로 남은 트라우마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양반 머릿속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유튜브를 키워본 경험도 PD 경력도 없는데 책에 나온 유명한 기업가들, 정치인들, 저널리스트의 철학을 빌려 자신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공부도 잘하고 그동안 남들한테 칭찬만 받고 살았으니 본인의 포부가 그들처럼 되는 거라고 해서 사회에서 밑바닥 단계에 있는 본인을 그들과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그들의 철학, 그들의 사업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현 상황에 맞지도 않게 자신의 사업에 적용시키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 무조건 문제 해결의 의도로만 받아들일 줄 알지 그 사람의 말에 공감을 똑바로 해주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혹은 눈치 더럽게 없는 아저씨로만 느껴집니다. 자, 이 새끼가 안 되나? 그렇게 사업을 단계적으로 성장시킬 생각은 못하고 그 스케일을 그들과 맞추겠다는 명목으로 잔뜩 돈을 끌어다 쓰고 그러다 돈이 부족하면 대출 잔뜩 땡겨 스케일을 키운 후 나중에 시간이 지나 내가 그들처럼 크게 성장하면 어차피 광고 수익, 정부 지원금 등으로 빚을 전부 갚을 수 있으니 다 괜찮다고 희망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들이 또 조언을 하면 그들은 대부분 사업을 해본 적 없고 내가 읽은 책을 한번 들여다본 적 없으니 나보다 사업적 능력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해 공감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과 동시에 뭐든지 사업가적이고 언론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할 줄 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감정으로 세상 바라보는지 등한시하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할 때 이 양반의 멘트가 굉장히 불친절하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안 해. 또 3명이서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니 그 3명이서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쥐꼬리만하게 주고 일한 대가를 직원들이 더 요구하면 지분을 주는데 왜 그러냐면 짜증을 냅니다. 당연히 사업체에 누가 봐도 비전도 없어 보이는데 일만 많이 내주고 눈치 없게 구는 이 사람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 꼴보기 싫어 전부 떠납니다. 이 외에도 윤리의식, 감정 절제 능력 결여, 80년대 매너리즘적 사고, 예전 내로남불식 사용 등 모든 게 개판이었던 그는 이쪽 사람들한테 욕만 잔뜩 먹고 지금까지도 잠수탄 상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참 대단하고 딸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세상 바라보는 관점 넓고 수준이 높으면 충분히 소통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을 뿐더러 저 팀플이나 이런 거에서 리더를 많이 맡아본 사람으로서 팀원들의 입장이 잘 눈에 안 보여 가끔씩 서운하게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이란 건 원래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라 몇 번 실패해봐야 그 경지까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리가 될 때까지 한다고 말할 때마다 지금 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조금만 성장하면 언젠간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순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위에서 이 정도 포부를 가진 사람을 찾는 건 어려우니 이 양반이 머리도 좋고 아나운서 출신인 만큼 말도 잘하고 하니까 무언가 해내고 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혼자서 일할 수도 혼자서만 모든 걸 판단해 잘 될 수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과 인식을 무시해서 시대 흐름을 무시하고서 행복해진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이나 유튜브 이런 건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채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문제의식을 잘 파악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인간관계 연애를 오랫동안 유지를 잘한 사람이 본인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어 뭐든지 상황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훨씬 잘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른들 입장에서 말해주고 싶은 건 본인이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든 심지어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대단하다고 하거나 이미 어떤 다른 결과를 냈던 사람이든 애써 희망 갖지 말고 상대방 입장과 관점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못 잡는 사람은 굳이 낙관적으로 길게 보지 말고 90% 이상의 확률로 단숨에 걸르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의 관점이 한번 잘못 잡히면 그 관점은 잘 전환되지 않아 말해줘도 그 진행이 잘 바뀌지 않으며 설령 이러한 유형의 사람의 사업이 어떻게 떴다 하더라도 소통 능력이 부족하면 그 사업체는 일정 이상 오래가지 못하고 몇 달 이내로 망하는 게 다반사라 그냥 다른 좋은 조직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100번 1000번 옳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타이틀만 바라보고 정반대 능력을 요구하는 다른 분야까지 이 사람이 잘할 거다라고 여겨 신뢰를 다 저버리는 순간 돌아오는 건 후회가 되며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어도 모든 의사결정은 전부 본인이 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나한테 있을 뿐 그 누구도 위로와 용기를 건네주는 사람은 주위에 없습니다. 그럴 땐 너가 나왔어야지. 결국 대일대로 대인 서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집니다.
더 이상 내 선택을 도와주는 사람도, 내 무언가의 피드백을 예쁘게 말해주는 사람도 주위에 단 한 명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과의 인연이라도 좌절하지 않고 모든 걸 배움의 계기로 삼아 좋은 의사결정력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줄 아는 순간이 진정 어른으로 성장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